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좀 더 좋은 소리, 좀 더 깨끗하고 맑은 소리, 실제 오디오에서 보면 여러 기기들의 그 특성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괜히 전기가 더러워지면 노이즈 깔리고 소리가 더럽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용할 때 작은 소리를 섬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소리인 거고, 또 커서도 왜곡이 없는 게 좋은 오디오인데, 이제 커서도 왜곡이 없이 소리 나오기 위해서도 앰프나 스피커 역할도 중요하고 전기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작은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할 때, 이렇게 작은 소리를 표현을 잘 할 때도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는 오디오 들 때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케이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에 좀 이해를 하면요. 근데 220이라는 거 알 겁니다. 그렇죠? 단상으로 돼가지고 있고, 그래, 돼지코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전기가 220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대로 2025년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6% 정도였는데, 좀 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 자가 발전 해가지고 오는 전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 허용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98에서 242V 정도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좀 이렇게 변압기에서 좀 가까이 있는 집 같은 게 230몇 볼트가 나오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220볼트가 뭐 230볼트가 나오냐, 전혀 이상한 건 아니고, 그게 좀 멀어질수록 이제 220에서 210볼트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규격 내로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는 230볼트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전기가 허용 오차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랑은 안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알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바로 요 밑에겠습니다. 단상교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돼지코가 있는데요. 그 집에 가서 실험은 하지 마시고 쇠젓가락 가지고 푹 쑤셔가지고 내가 찌릿찌릿한 전기를 어떻게 되면 이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확률은 50%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쪽 군형이 이게 라이브 상이냐 뉴트럴 상이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라이브에다가 젓가락에 쑥 꽂았으니까 전기가 찌릿찌릿 오지만 쑥 꽂았는데 뉴트럴에 꽂는다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전기에다가 뭐 저기다가 쑥 꼽는다고 해가 내가 전기 타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쪽에 라이브 상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플러스 220, 마이너스 220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교류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1초에 60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력선 라이브 핫상에만 이렇게 가고, 콜드인 중성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갔던 전기가 돌아오는 귀환 경로로서만 작용을 한다라고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220이니까 여기 110, 110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쪽에 다 오고 한쪽은 그냥, 저기 보면 어때 보면 물이 있는데 올라가면 이쪽으로 흐르고 내려오면 이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상은 그냥 지표면에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라운드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라운드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UVA 보면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냐고 하면 바로 안전의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전기를 했을 때 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합성이 돼가지고 불이 나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의 목적으로 그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집에 두꺼비 집에 열고 들어가 보면 이게 뉴트럴하고 그라운드는 반드시 NG 본딩이나 거기서 서로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집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뉴트럴하고 이게 만약에 핫이고 이게 뉴트럴이었다고 하면 얘하고 얘 그라운드 있는 거, 이 두 녀석은 부모는 같습니다. 어디서? 두꺼비 집안에서는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N하고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꽂으면, 만약에 내가 멀티미터를 꽂으면 0이 나와야 되겠죠. 왜? 부모가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집에서 여러분들 콘센트, 저기도 콘센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꽂아보면 이게 0이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집은 100도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보통은 10, 20 정도, 작게는 4, 5V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지 저게 이제 허접해서 그렇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접지 공사를 새로 해야지. 오디오는 접지가 중요한데 접지가 우리가 말하는 접지는 0이 돼야 되는데 왜 0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0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거는 접지 공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거는 좀 있으면 얘기할 전기 공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게 접지는 여기에 같이 NG 본딩이 돼서 돼야 되고,
다른 데서는 되면 일단 안 되겠죠. 우리가 보면 웅 하는 소리가 나고 징 하는 소리도 나고 씩 하는 소리도 나고 찌직 하는 소리 이런 거 제가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형의 노이즈가 생긴단 말이죠. 이 유형이 약간 다릅니다. 웅하고 징하고 이런 계열은 다 전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뭐 찌직 하는 거나 시 하는 것들은 전자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생기는 건지 전기에서 생기는 건지가 좀 유형이 다릅니다. 이제 그거를 구분하셔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노이즈가 타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좀 어르신들의 옛날 기억을 보면 오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2호 공식이 있습니다. 오묘 법칙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볼게요. 전압이라는 거는 전이차를 이야기하고요. 이 둘 사이에 전이차, 소위 말해서 수위차가 생기면 수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위차가 전기로 보면 전이차가 생기는 거고 전이차가 전압입니다. 전압이 형성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 이제 물이 흐르게 되겠죠. 그게 이제 전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다음 저항이 뭐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우리는 저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 케이블 들어가면 실드 있잖아요, 실드. 왜냐 그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노이즈라는 것들은 이쪽에서 전원을 통해서 이쪽에 샤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실드 저항을 통해서 이쪽에 샤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노이즈 전압은 다 실드를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드 저항이 얼마만큼 이제 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노이즈가 생길 때 노이즈의 원인은 바로 전이차가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이차가 생기면 이렇게 뭐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이 흐름을 끊어주면 또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해피름이 연결돼가지고 빙빙 돈다. 그러면 그라운드 루프라 그래가지고 뭉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실드를 통해서 그런다 그랬으니까 실드를 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이솔레이터라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필터에도 보면 아이솔레이터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트랜스가 들어가는 거죠. 트랜스가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실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실드 케이블에서 이제 우리 신호가 가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파워앰프에서 프리앰프에서 파워앰프를 가면 이렇게 뭐 신호선이 가게 될 텐데 그 안에 이제 보통 우리가 오디오 신호 해볼 때 1볼트도 안 되거든요. 미리볼트가 되고 작은 소리 같은 거는 마이크로볼트 정도 단위의 굉장히 작은 전압이 가는데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아까 이렇게 그라운드가 보면 그 사이에 실드를 해가지고 막 무슨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는데 하필이면 뭐 이 실드 저항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케이블이 이게 두껍지 않고 얇은 거 쓴다고 하면 얇은 실드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저항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높은 또 전압이 발생이 되고 그 전압이 이제 안으로 신호선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전이차가 안 생기게 하면 그라운드 루프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차이가 없으니까. 생기면 빙빙 돌아간단 말이죠. 이것을 끊어주면 되는데 또 안 끊어주면 빙빙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가더라도 이게 실드 저항이 낮으면 또 안으로 침체하는 게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드 저항을 작게 하거나 그라운드 루프를 끊어주거나 전이차를 발생 안 생기게 하는 게 사실은 오디오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오디오에 굉장히 깨끗한 오디오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오배 법칙에서 다 전이차가 안 생기든지 그라운드 루프에 전류 흐름을 끊어주든지 아니면 끊어주더라도 어떤 이렇게 실드 저항 있는 데서 저항을 낮게 해줘서 유도되는 전압을 작게 해서 안에 유기되는 전압 자체를 줄이든지 요 세 가지 방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제 이걸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돈이 제일 작게 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뭘 택할지.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전기공사를 하는데 여기 이제 까만 게 예를 들면 녹색 이 녀석은 녹색 저 녀석은 보통 보면 이제 소위 말 그라운드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얀 거를 갖다가 핫이라고 보고 까만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뉴트럴이라고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라운드 선하고 핫 선하고 라이브 선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관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보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220V가 흐르고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거에 대한 리턴 패스가 일로 갔다 일로 흐르는 그게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큰 전압이 흐르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전류가 흐르면 그 사이에 자기장이 항상 만들어져요.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자기장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도선이 있으면 여기는 또 전기가 흐르게 돼요.
이게 전자기 유도라는 페르데의 전자기 유도 붙이는 건데 소위 말해서 도선 옆에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르고 있을 때 그 옆에는 근데 실제로는 두 개가 떨어져 있지만 이쪽에도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왜 이쪽에 전기가 나오냐라는 거지. 내가 이쪽에 넣어줬는데 왜 내가 레프트 시그널에다가 실험을 넣었는데 왜 라이트에도 시그널을 안 하냐. 그게 크로스토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흘러나온다고 얘가. 그게 동시 지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도선 옆에 도선이 하나 더 있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큰 220V에다가 우리 집에 쓰는 거 13A 정도 흐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것도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바로 이제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하고 여기는 분명히 0이었죠. 0이었는데 그라운드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딱 꽂아보면 어떤 집은 100V가 뜨는 집도 있고 0V가 떠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그라운드를 잘 해줬지만 배관 공사를 잘못해버리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금속 이렇게 주름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L하고 N상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선은 따로 금속관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두 개가 따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들은 이게 핫하고 콜드상 얘 같은 경우는 서로 꼬아주면 있잖아요. 날아가는 외부로 방사된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L하고 N선을 반드시 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는 따로 빼서 이렇게 관에다가 따로 넣어서 해주면 딱 여기서 꽂아보면 0. 딱 꽂아보면 0이 나옵니다. 완전히 0은 아니고 굉장히 작은 볼티지가 뜨는 거죠. 전이차가 굉장히 작아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노이즈, 웅하고 흥하는 노이즈들이 많이 없어져요. 이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이걸 고쳐 생각을 해야지 다른 기기를 가지고 막 고치면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인은 여기서부터가 생긴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지금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요. 스튜디오 공사에서부터 집에 있는 전기 공사를. 그래서 내가 두꺼비 집에서 그냥 내가 오디오실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따로 빼와가지고 있잖아요. 관에서 이렇게 L하고 N선을 꼬아서 이렇게 오고 금속관에다가 넣고 그라운드선 따로 넣어가지고 집에 이제 내가 듣고자 하는 방에서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들으면 굉장히 깨끗한 특히 전원 필터링 거 거의 필요 없이 깨끗하게 전원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오디오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이차 자체가 안 생기겠죠. 여기 꽂거나 저기 꽂거나 내가 프리앰프 여기 꽂고 파워앰프 여기 꽂아 해가지고 선이 연결되더라도 그라운드 루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전이차가 없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꼬서 넣고 따로따로 보낸다. 이렇게 한 군데서 세 군데 넣는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제 스튜디오에 왔는데 아니면 내 정치룸에 있는데 벽에 콘센트가 많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게 한 군데다가 다 꽂으면 좀 위험하니까 이쪽에는 반주문 이어 쓰고 파워앰프는 여기 꽂으면 프리앰프는 이쪽에 꽂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아까 이 선들이 계속 하면서 전이차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 선이 좀 더 가기 때문에 수볼트가 더 생겨요. 차라리 한 군데서 다 빼쓰는 거지. 한 콘센트에서 다 뺐으면 그 둘 사이의 전이차는 줄어들 거잖아요. 기기간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면. 그래서 이런 전용 멀티탭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이 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 아닌가 싶지만 전이차는 이쪽하고 저쪽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꺼비 집에서까지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군데서 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게 왜 0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되려면 일단 멀티미터가 있어야 되겠죠. 멀티미터는 다이소 가면 한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AC로 맞춘 다음에 꽂아보면 전기 타고 뭐 죽고 그런 일 아니니까 그냥 푹 꽂아보면 됩니다. 푹 꽂아보면 이렇게 꽂아보고 이렇게 꽂아보고 보면 이렇게 꽂으면 220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0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나오면 이쪽은 3V가 떴는데 이쪽 분야가 반드시 3V보다는 다른 볼테이지가 뜰 거예요. 그럼 5V가 뜨죠. 그럼 2V가 나중에 흐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신호선에 갈 때 1V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로볼트, 미리볼트에서 2V가 들어와가지고 만약 6이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큰 낭패가, 노이즈가 생기는 건데 그게 우웅부웅한 게 전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이차를 없애주는 게 1번이라 그랬고 그러면 선로 공사라고 꼬고 갈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멀티탭 쓰면 좀 더 좋고 막 이런 이야기 했어요. 두 번째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흐를 거잖아요. 이 흐름을 끊어주는 거예요. 빙 도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루프라고 그래요. 그라운드 루프는 붕 하는 게 소리가 나는 거죠. 붕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언제 생기냐고 하면 이게 바로 그라운드를 갖다가 한 번만 참조를 해주면 되는데 두 번 참조를 하면 이렇게 루프가 생겨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여기가 접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접지 단자겠죠. 접지 단자가 한 번에 맞죠? 여기도 접지가 여기 있을 거다. 그럼 이렇게 루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빙 돌아가는 이렇게 그라운드 루프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가서 여기 아까 실드 선언을 통해서 이 샤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이거 한 번만 참조가 되면 루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죠. 설령 얘가 차이가 있더라도 뭐 어쨌든 요렇게만 한 번만 참조만 되면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노트북을 이렇게 전원을 탁 연결하면 부웅 하다가 노트북 전원을 싹 빼고 배터리 동작으로 하면 없어지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라운드 루프를 끊어주는 거. 아니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실드선을 한번 끊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실드를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희한하게도 뭐가 비잉 소리 좀 더러운 소리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실드를 끊어주든지 아니면 전원 쪽을 이렇게 끊어주든지 해서 어쨌든 그라운드 루프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녹음하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녹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결하기 여기서 프리앰프 1번 뭐 이게 많이 꺾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버튼을 누르면 실드가 딱딱 끊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루프를 없애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접지를 다 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혹시 모를 때 내가 이게 얘를 연결을 안 시켜준다고 하면 여기가 뭔가 많이 연결 안 되면 이렇게 여기 뭐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얘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뭐 감전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참조는 돼 있는 게 좋거든요. 여기를 끌어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패치베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끊어준다는 거죠. 빙빙 안 돌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같은 경우는 앰프 단에서 있잖아요. 그라운드 리프트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탁 올리면 갑자기 스피커가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내 루프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여기는 이 1, 2 사이에 전이차가 없었다고 하면 또 안 돌아왔겠죠. 그렇죠? 근데 전이차는 사실 없을 수는 없어요. 작아질 수는 있지만 아까 본질적으로 내가 꼬기하고 뭐 집어넣는다고 멀티탭을 쓰더라도 아까 차이가 요만큼 낮게 줄일 수는 있지만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그라운드를 끊어주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V는 IR에서 V가 없애주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고 이제 I가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이런 패치베이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 아이솔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 있잖아요. 트랜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트랜스인데요. 이 트랜스라는 것들은 이게 뭐냐고 하면 정기적으로는 떨어져 있어. 근데 자기적으로는 결합이 돼 있어요. 그 말로 무슨 말인지 보면 전기는 안 흘러요. 근데 신호는 흘러. 되게 재미지 않습니까? 신호만 흘러가고요. 전기는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실드가 흘러갈 수 없는 구조로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 신호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솔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치트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날 오디오들은 다 이제 트랜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설계가 돼 있는데 그 이제 OPF가 나오면서 그라운드 참조가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제 그라운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다시 이제 요즘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시 트랜스를 하라고 돼 있어요. 디지털은 그래서 110원 해가지고 전부 다 트랜스 기반으로 설계를 하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오디오들이 다 OPF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이솔레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흥 소리가 난다 그러면 케이블에다가 이쪽에다가 연결하고 이쪽 연결해가지고 하면 아까 실드가 끊겨져 있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라운드 루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연결해야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접지 다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끊어주면 잘 나는데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실드를 칼로 카트기를 하게 끊어주는 것보다는 뭐 이런 것들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깔끔하니까. 그러면 아이솔레이터만 쓰면 다 좋냐? 이거는 방송국이라든지 공연할 때는 100% 다 씁니다. 왜냐하면 공연할 때 웅소리 나면 큰일 나잖아요. 방송국에서 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내가 집에서 응감하시는 분이 노이즈가 생길 때 아이솔레이터를 쓰면 100% 좋냐? 세상에 100%라는 거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뭔가가 들어간다는 것들은 저기서 까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생기는데 저걸 쓸 이유는 없고 쓰더라도 이 안에 있는 트랜스가 있잖아요. 안에 한 10원짜리 동전만한 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성능이. 트랜스라는 게 아이솔레이트라는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데 트랜스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자기 포화라는 게 만들어지면 소리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트랜스라는 걸 쓰려면 좋은 트랜스를 쓰시라. 한 3, 40만 원 하는 걸로. 이런 것들 트랜스는 무조건 크면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트랜스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좀 큰 아이솔레이터 계열로 쓰면 내가 하이파이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없고 아니면 하이파이 할 때는 웬만하면 안 쓰시고요.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어쩔 수 써야 되겠죠.
근데 뭐 일부러 생기지도 않는데 일부러 이런 걸 넣어서 쓰는 것들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디오계에서 아시겠지만 넣으면 넣을수록 나빠지는 거거든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고 넣으면 넣을수록 나빠져요. 괜히 필요 없는데 넣어주는 것들은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돈지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아까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외부에서 이제 막 이제 노이즈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뭐가 시냐면 그 AC를 DC로 바뀌기 전에 SMPS도 있잖아요. 우리 전원 공급기. 그게 이제 리니어 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덜한데 그 SMPS라고 그래가지고 스위칭을 하면서 이제 220V를 12V나 뭐 5V나 14V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트북 이런 거 보면 앞에 다 까만 거, 어댑터라 그래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전자기파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조명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자기파를 만들면 그게 이제 어떤 케이블로 타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 케이블 사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 작은 시그널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V도 안 되고 수 미리볼트에서 작은 시그널 같은 경우는 수 마이크로볼트가 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자기파의 침입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려면 막아줘야 되겠죠. 뭘 막아주냐? 포일을 싸주는 거예요. 포일을 싸준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직조 같은 걸로 가지고 있잖아요. 브레이드다 그래가지고 직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어요. 뭐가 더 좋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이쪽에 전이차가 생기면 이 포일 실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전이차가 생기면 일로 흐르는데 얘가 만약에 포일이 나는 전자기파 막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A기에서 B기로 흐르는 이렇게 그거 어쨌든 기기가 연결이 되면 이게 실드에서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게 이렇게 일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포일 실드가 이게 너무 얇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쓰면 여기에 굉장히 저항이 커지거든요.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크게 떠요. 그러면 이 전압이 요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리가 더러워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 포일 실드는 전자기파를 막는 데는 되게 좋지만 나중에 정기적으로 쓰는 그라운드를 이거 항상 별로 안 좋아. 이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브레이드 실드예요. 이 브레이드 실드는 이 촘촘하게 생긴 이렇게 얇은 CC 날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항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항이 작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잘 흐르는 거죠. 원활하게 잘 흘러서 빨리 A에서 B에서 뭐 흐르더라도 얘가 빨리 그라운드 접지 라인을 통해서 빨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버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또 단점이 이 구멍이 숭숭숭 있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차단하는 건 또 없어. 전자기파 있는 게. 그래서 안에는 요걸로 써주고 바깥에는 브레이드 들어갔다가 돼 있는 이중 차폐 구조가 되어 있으면 제일 왔다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면 두꺼워지겠죠. 만져보면 뻑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 케이블들이 뻑뻑한 게 있다. 그 이유. 뭐 이게 신호 가는데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거는 디지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만 잘 맞추고 적절하게 굵은 선만 가면 되는데 그 외에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쉴드 이런 게 쉴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뻑뻑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쉴드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바꾸면 소리가 바뀝니다. 뭐 전원 케이블 바꾸니까 소리가 바뀌던데요. 사람들은 전원 케이블 그 220V 있고 전력 충분하게 갈 텐데 그 사기다 그거. 전원 케이블 때문에 무슨 소리가 바뀌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다 아니라는 거지. 전력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들어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 전원 케이블에서 많은 부분이 쉴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220V에다가 10mA가 드는 엄청나게 강한 그 전압이 뭐 소위 말 전력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깥으로 튕겨 나오면 그 옆에 있는 데이터 케이블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쉴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큰 전압이 들어오는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원 케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걸로 막 비싼 걸 사용하는데 그 뭐 전력 관점에서 보면 그 미친 짓이죠. 그 뭐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 뭐 충분히 뭐 얘가 쓸 수 있는 전압하고 전류량은 뭐 어떤 케이블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원 케이블을 바꿔도 소리가 바뀌는 거야. 왜? 전원 케이블 옆에 신호선 케이블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건데 근데 이 신호선 케이블이 너무 좋아가지고 차폐가 잘 돼 있다 그러면도 상관이 없겠죠. 전원 케이블이 허접하더라도. 근데 얘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원 케이블 밑에 바로 옆에 데이터 케이블, 신호선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 다 치고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220V 10mA 중에서 그거보다 10,000분의 1 정도는 것만 넘어가더라도 소리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디오 기기 전원의 유행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오디오 기기들은 다 DC 전류를 쓰잖아요. 그렇죠? AC를 안 써요.
소위 말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것들은 막 세탁기나 돌린다든지 뭐 힘을 필요한 부분에 쓰지만 우리가 쓰는 섬세한 기계들은 다 한쪽만 흐르는 한쪽 12V만 흐르는 이런 다 DC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C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꿔주는 거에 따라서 그 성능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기기들 그 전원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고주파 분석기 해가지고 그걸 보면 있잖아요. 이 12V 쫙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요. 완전 많이 다르다는 거지. 예. 절대 깨끗한 게 없어요. 우리 집에서 들어오는 220V 보면 주파수 분석하면 예를 60Hz만 딱 이렇게 250Hz 뜰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착착착착착착 뭔가가 저기까지 뭔가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걸 눈으로 보고 나면 아 이거 참 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라고 이렇게 예, 아시겠지. 이게 이제 선형 리니어 파워 스플라이인데요. 리니어 파워 스플라이는 보면 큰 이렇게 트랜스가 있는데 얘가 이제 220을 이제 12V 떨어뜨려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떨어뜨려 주면 이렇게 교륜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평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다림질을 하는 회로가 이제 평화를 회로가 있고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귤레이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주면 12V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점은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굉장히 크고 무겁고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낮고 열효율도 열도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정전하면 그래도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지. 뭐에 비해서 나중에 말하는 스위칭 SMPS에 비해서. 그래서 고음질 아날로그 기기나 프로그램 기기에서는 다 이걸 사용을 하죠.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요즘 꾸리값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에서 뭐 10몇 볼트가 나오면 되는데 여기 케이스를 이렇게 손으로 스르륵 이렇게 만져보면 전기가 찌르르 이렇게 느껴져요, 얘가. 스르륵 하면서 전기 같은 게 있다고요. 이게 왜, 여기서 왜 전기가 나오냐면 저기서. 전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210 보다리를 반대로 딱 꽂아보면 좀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꽂아보면 크게 느껴지고 보면 작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 극성이라는 이야기, 전원 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뭐 극성이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극성이 왜 생기냐고 그러면 극성이 생긴다는 말은 결국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렇게 스르르 만져볼 때 이게 그 전압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 샤시에 있는 전압이 크지나 작아지라는 건데 좀 작아지면 전극이라 그러고 크지면 역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전극일수록 왜냐 그러면 여기서 스르륵 크게 뜬다 그러면 나중에 케이블 연기되면 실드를 당해서 A에서 B 기기로 이 스르륵한 게 절로 전달이 될 거잖아요. 실드 케이블 타고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또 안에 전원을 안에 또 케이블에다가 영향을 주고 막 그럴 테니 작을수록 좋으니까 작은 걸 우리가 전극이라고 하는 거야. 왜 생기냐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코일이 막 감겨 가지고 있는데 얘도 금속인 거예요. 코일도 금속이죠, 그렇죠? 감겨 있는 것뿐이지. 이 사이에 이쪽에 있으면 이 사이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이 사이에 또 이렇게 전자기 파가 넘어가는 거. 그럼 이쪽에 또 전기가 뜬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아까 플러스 220, 마이너스 200 같으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가면 똑같이 뜨면 되는데 이게 비대칭적으로 있잖아요. 비대칭적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바깥으로 이게 사시에 좀 더 큰 전압이 뜨고 반대로 할 때 작게 뜨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비대칭적인 있잖아요. 비대칭적인 기생 커피스턴스에서 전류가 발생돼요. 여기에 전기가 뜨는 거예요.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작게 뜨게 하려고 여기다가 뭐 커버를 씌워주고 최대한으로 안 넘어가게 하려고 뭐 여기다가 막 씌워주거든요. 뭐 그 포뮬로이 같은 거, 뭐 니켈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그 자기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줄여줄 수 있어 해가지고 하지만 조금은 뜰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꼽는 방향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는 실제로 재보면 있잖아요. 수 볼트에서 수 미리볼트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작은 쪽으로 쓰라라는 거지. 그래야 이게 나중에 B라는 기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샤시에 흐르는 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들어가다가 연에 케이블로 치고 들어가는 이런 것도 줄어든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디오 전원은 극성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극성인데 요거 때문에 생기는 이상한 극성인 거지. SMPS인데요. SMPS는 이걸 갖다가 너무 크고 비싸니까 똑같은 어떤 뭐 얘 220을 12V나 5V로 만들어 주는데 고속 스위칭을 한 다음에 이거 이제 트랜스를 쓰면 굉장히 조그마한 트랜스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는 굉장히 뭐 전력 FAT부터 해가지고 PWM 제어하는 I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랜스가 들어가고 이제 정류평을 하는 요 과정은 이런 것들 하나 더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 아댑터들 전부 다 이제 이게 그런 건데 그런데 문제는 고속 스위칭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고속 스위칭한다는 것들은 스위칭이라는 게 탁 붙여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호가 뭐가 팍 바뀌고 팍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뭐가 팍 바뀐다는 말은 천천히 바뀌면 저주파수고 팍 바뀌면 고주파수거든요. 이 고주파수 뭔가가 다른 것들이 다 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얼마큼 효과적이 없어지냐. 그래서 막 날아갈 건데 막아주려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 철판으로 가지고 날아가지 말려고 이렇게 막았죠. 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전원을 쓰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고 하면, 이런 전기가 쓰면 이쪽 내가 여기서 연결하는 이 전기만, 기기에 대한 전기만 더러운 게 아니고 얘가 꼽히는 콘센트에 있는 다른 기기도 더러워지는,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도 같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SMPS가.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는 이 녀석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원 필터도 달아줘요. 그래서 SMPS도 그 벽전원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회로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취약한 경우도 많고 아예 없는 장비들도 많아요. 이런 장비에 뭐 그게 들어가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SMPS를 쓰면 옆에 꽂아놓은 다른 것들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전용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옆에 콘센트 구멍에 있던 더러운 걸 막아주는 어떤 전원 필터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DC 아답터가 SMPS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작은 거, 어댑터는 다 그거고, 딱 들어봤는데, 이 무겁네? 그러면 묵직하네. 그러면 SMPS, 트랜스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까 극성 체크하는 방법인데, 이건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멀티탭 가지고 이렇게 꽂아봐가지고, 하나는 아까 그라운드 선이 있잖아요. 멀티탭 꽂고 여기다 꽂아보면, 이제 그 샷이 있잖아요. 샷이 있는데 대보면, 바깥 꽂아서도 대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적은 쪽이 그렇게 꽂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느 쪽이 맞냐 안 맞냐, 그게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멀티탭 하나, 다이소 가서 2만 원 주고 하나 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느껴가지고, 더 찌릿하네, 덜 찌릿하네,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한 2만 원만 돌려보고 해가지고 작은 쪽으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올바른 극성을 치면 기분이라도 이제 조금은 좋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바뀌는 건 없지만 기분이라도 일단 좋아지고, 혹시 또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뭐 작아져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피하게 끝나냐? 전혀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가 이게 좋아지면 좋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하나 사시라는 얘기고, 내가 여기서 활선이 뭔가 찾고 싶을 때는 요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한 100만 원 하거든요. 요거만 꽂으면 이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접지가 불량한지, 극성이 발전, 이런 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 100만 원 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회로 분석기인데, 이제 부하에 따라서 이거 몇 암페어, 뭐 10암페어가 걸렸을 때 전압 가격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런 테스터기가 있어요. 이거 요즘 뭐 알리나 템부에 가보면 되게 싸게 파는 게 있으니까, 사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건 다이소 가면 있으니까 하나 사셔서,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다 그러면 쿡쿡쿡 콘센트 구정을 쑤셔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편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기가 들어오면 이런 노이즈 필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전자기파의 고주파수 노이즈를 갖다가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노이즈는 필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장이 있으면 단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달면 전압이 220V에서 216V 툭 떨어집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뭐 216V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게 전기 좀 작게 쓰는 기계다고 하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깨끗한 게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앰프라든지 큰 대전력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거 안 쓰더라도, 전력이 크게 들어가는 게 우선 있을 때는 이거 안 쓰는 게 차라리 낫고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차폐 트랜스인데요. 어쨌든 이쪽하고 이쪽에 이게 코일이 있고요. 아까 이게 정기적으로는 차폐되어 있고, 소시방 여기에 이쪽에 정기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라운드 선이 끊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좋은 전기를 위해서 내 안전이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사건이 생기면 집에 두꺼비 좀 내려봐야 되는데 집이 불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오디오 한다고 막 그냥 케이블에다가 접지선을 가지고 뭐 파이프도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땅에다 직접 박는 분이 있는데, 뭐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두꺼비집이라는 게 누전 차단기가 동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가 딴 데로 흐르면 얘가 찰칵 내려오거든요.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하고가 30mA 이상이 차이 나면 얘가 어디 새는 데가 있나 봐, 누설되는 게 있나 봐 하면 착 끊어버리거든요. 뭐 사고가 생길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동작이 안 된다는 거지. 딱 한 번만 접지는 분배하면서 한 번만 한다고 그러면 가게 다 다시 돌아오는데 딴 데다가 이렇게 누설되는 걸 달아보는 순간 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일로 가버리기 때문에 유전 차단기가 동작이 안 돼서 집에 불 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겁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내가 땅을 이렇게 박으면 땅은 깨끗하고 0볼트고 아주 클린한 뭐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골에 살면 땅이 되게 깨끗하고 좋거든요. 도시에 살면 땅에서 있잖아요. 전기도 엄청 많이 뜨고요. 그 쇠파이프 이런 것들, 뭐 도시가스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이 더 더럽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안전하고 바꿀 것도 있고 이 땅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전원생활 하시는 너 같으면 이렇게 말뚝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박아가지고 하면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냥 수도관 이렇게 막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오만 잡다구리한 것들이 다 수도관에 연결돼 있을 텐데 그게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그 다음에는 아이솔레이터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아이솔레이터는 그라운드 루프를 없애준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좋은데 이거는 하이엔드 하시는 분들은 좀 나는 좀 지향을 하고 방송이라든지 그 공연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비로. 특히 이제 민수기기랑 프로기기를 연결할 때 잘못 연결하면 뻑 타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끊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에서 아이솔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은 이제 전기편 결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거 아재 개그인데 아무도 안 오시는데. 이 전원에 대한 이야기는 접지는 주 전원단에 아까 있잖아요. 두꺼비 있는데 한 번만 해도 되나? 그냥 LG 본딩 한 번만. 괜히 쇠파이프 뭐 이렇게 관에다 연결하고 뭐 땅에다 파이프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집에 불 날 수도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콘센트가 접지 전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LN선을 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쇠파이프에다가 LN선 넣고 그라운드선을 따로 이렇게 넣어서 전이차가 아예 발생 안 되게끔 하는 것들이 좋다. 혹시 집을 만약에 새로 짓는다 아니면 리모델링 하실 때는 꼭 하십시오. 제가 한 3, 4년째 집에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정말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꼬는 동영상도 막 찍고 그랬는데 야 꽂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 멀티탭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전원을 빼서 서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전기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두꺼비 집에서 내가 여기까지 콘센트까지 거리가 달라지면 그쵸, 치고 넘어오는 양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로 들어온다고 하면 케이블들 아까 이렇게 이제 전기차가 생기면 이쪽 샤시에서 이렇게 실드를 통해서 전력을 흐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력을 흐를 때 이 실드 저항이 크면 큰 전압이 유기가 되고 그 전압이 유기되면 그 안에 있는 신호에다가 이렇게 침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드 저항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굵은 걸 써야 되겠죠. 브레이드 실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고, 그리고 아이솔레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트랜스가 큰 걸로, 그래서 뭐 룬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젠센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비싼 거를 쓰면 좋습니다. 치트키가 트랜스가 맞긴 한데 좀 좋은 부품을 쓰면 좋다라는 걸로 해서 전기편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편으로 넘어갈 건데요. 질불이 있으면 하나 받고 넘어갈게요. 그 아까 좋은 날 트랜스에서 케이스로 누설되는 저희가 비대칭이라고 하셨는데 네.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코어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트랜스를 쓰는 이유가 권선을 양을 달리 해주면 있잖아요. 전압이 승합도 되고 감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감아줘가지고 이렇게 감아주고 막 감아주는데 이 감아준 게 이 샤시하고 있잖아요. 대칭력으로 포지셔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조금이라도 어쨌든 아주 미세한 양이긴, 아까 미세한 양 이야기했는데 미세한 양이지만 이게 비대칭적으로 도선이 꼬이는, 그러니까 반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쪽에서의 이게 케이스를 바라봤을 때 간격하고 이쪽 반 사이클의 케이스를 봤을 때 그 길이가 약간 다른 거예요. 거리가 다르면 커피턴스가 다르면 유기되는 전압의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비대칭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이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기 그 자체는 대칭이 220 마이너스 22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자기파로 날아가서 커피턴스로 뜨는 요거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전기가 이렇게 꼽을 때마다 약간 좀 높이 차이가 수볼트 이내 얼마 정도 나오죠? 미리볼트보다는 훨씬 큰 것 같은데. 미니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뜨면 5볼트까지도 뜬대요. SMP에 쓰면 보통 입력 전기 전압까지 뜹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클 수도 있는 거지. 노이즈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좋다. 그리고 원천을 조지는 게 좋은데 원천을 조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전기차를 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집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멀티탭 쓰는 게 멀티탭부터 한 군데서 뽑아. 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 곳에서 뽑아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군데서 다 뽑아놓는 게 전기차가 좀 일단은 그거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험 노이즈가 웅 생기면 이제 실드 라인을 끊어보는 거 있잖아요. 끊을 때도 송신단 쪽에서 끊는 게 아니고 수신단 쪽에서 끊는 거예요. 수신단 쪽에서 끊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이솔레이터 같은 거를 달 때는 좀 트랜스가 좀 큰 걸로 해서 단다. 뭐 그 정도만 하면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막 전자기파 들어올 때는 실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드선은 재단으로 좀 굵은 걸로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브레이드도 실려져 있고 안에는 호일 실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로 하고 전원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전원선 이제 우리가 뭐 LNG선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어느 정도 굵으면 다 똑같이 전력이 통과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깥에 쏴주는 요 실드를 잘 해줘야 이렇게 치고 가는 이렇게 데이터선 치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실드가 잘 돼 있는 걸로 뭐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케이블은 최대한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짧게 뭐든지 짧게 할수록 좋고 그 정도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전원 공급 그것도 AVR이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 전원 필터도 그렇고 뭐 AVR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효과를 못 본 분이 사실 더 많아요. 효과를 봤다는 분보다 못 본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사실 굳이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아까 했죠. 뭔가가 장치가 들어가 버리면 그 사이에 전압이 더 떨어져 버려요. 내가 하향 평균하면서 맞춰줘야 될 게 있거든. 그래서 벽전원보다 더 전압이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AVR이라는 거 쓰는 용량이 있잖아요. 실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3000W 쓴다고 하면 용량이 그것보다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거를 쓰지 않으면 1대1로 가버리면 이게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는 인러시 커런트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돌입 전류가 생길 때 받쳐주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필터링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AVR 같은 거 쓸 때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 때 적어도 4배 이상은 크게 하셔야 깨끗한 전원을 쓸 수 있어요. 1대1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속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가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 뭐 험한 환경들도 많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옆에 뭐 공장이 있고 뭐 옆에서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이런 때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웬만한 아파트에서 웬만한 때는 굳이 그거 안 하시더라도 다른 데서 문제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다른 질문인데 배터리로 220V 전원을 받는 거하고 아주 비싼 전원 케이블로 실드가 잘 된 케이블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배터리는 220V가 안 나오고 배터리는 DC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이제 인버터를 달아서 뭔가가 220 만들어준 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옛날에 SMPS 가지고 220 가지고 12V 나오는 거하고 보조 배터리가 12V 나오는 거 뭐가 더 깨끗하겠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보조 배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에 훨씬 더 더러워. 배터리 따라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A가 좋아, B가 좋아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아까 그러면 리니어 전원이 무조건 좋고 SMPS는 무조건 쓰레기입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SMPS도 잘 만들면 좋은 게 있고 리니어 전원도 쓰레기 같은 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배터리 무조건 좋냐? 단순하게 전기를 생각하시면 전기는 되게 사실 복잡하더라고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옆에서 뭐 전화 통화하면 뭐가 노이즈가 타고 별일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다른 데서 어떤 사람이 이걸 써서 효과를 봤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본다는 보장은 건 없어요. 이거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카드라에 이게 믿으면 안 됩니다. 노이즈가 생기고 전원이 불량해지는 이유라는 게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5만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입니다. 5만 가지 세보진 않았지만 4만 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케이블로 들어갈게요. 케이블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블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왜 디지털이라는 말을 넣느냐? 그냥 오디오 케이블 다 하지. 아날로그 오디오 케이블은요,
그 케이블 신호 그 자체가 음악 시그널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자체가 그 오디오 시그널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그거 자체가 오디오가 아니죠. 그거 자체는 그냥 신호일 뿐이에요. 1 아니면 0이라고. 물론 전압으로 가기 때문에 뭐 5V, 0V 이런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내가 1, 0을 판단하기 위한 전압의 형태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들은 뭐 A에서 내가 1, 0이라고 막 넣어주잖아요. B 기기에서 딱 받아봐가지고 얘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의 영역이고 이거는 뭐 어떤 이것 때문에 소리가 바뀌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비트 퍼펙트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는 그렇진 않아요. 아날로그는 굉장히 그거 자체가 케이블 일종의 약간 악기처럼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또 들어가 있는 걸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많이 다르다는 거지. 하지만 디지털은 이거 자체가 그냥 과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그널, 이미지 시그널, 동영상부터 다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더넷 케이블도 지금 하지만 거기서 5만 탑다구리한 시그널들이 다 들어오는 게 거기서 오디오만 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오디오쟁이들이 오디오 스트리머 쓰려고 쓰는 경우 빼고는 다른 모든 영상이 신호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은 과학이고 PC하고 뭔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돼 할 때 이거는 그 나는 업자들이 다 서로 규약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줄 때 나는 몇 옴으로 출력을 내줄 테니 너 입력해서는 너는 몇 옴으로 받아. 내가 이더넷 할 때는 나는 110옴으로 줄 테니 100옴으로 줄 테니 너도 100옴으로 받아. 케이블도 100옴이 돼야 돼. 거기서 몇 % 이상 나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 그거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규약이 다 돼 있다고. 그리고 두께가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얼마 이상 길이를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강력한 표준이 정해져 있는 동네인데 이게 이제 오디오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케이블을 바꾸면 뭔가가 뭐 큰일이 벌어질 겸 생각하는데 큰일이 벌어지지 좋아지지. 그러면 더 좋아진 게 아니고 디지털에서는 더 좋아지는 게 있을 수는 없지. 그전께 더 나빴던 거예요. 그전께 뭐 바뀌었다고 하면 안 바뀔 가능성이 많지만 바뀔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바뀌었다고 하면 그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디지털 케이블은 1 아니면 0이다. 안 들리거나 다 들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 사이에 다양한 징조들이 있어요. 저역의 질감이 바뀌고 고역에서 있잖아요. 입체감이 무대감이 막 이렇게 뭉개지다가 그 다음에 틱틱틱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들이. 근데 이 앞에 뭐 저역이 뭉개지고 뭐 무대감이 이렇게 막 뿌여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 스피커 아니면 모른다는 거지.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 들으면서 야 이게 무대감이 깨지는 그런 일은 거의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아주 허접한 스피커에서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다가 뭐 뚝뚝뚝뚝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끊기는 요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 케이블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고 저는 어쨌든 과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디지털 통신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오디오 통신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디지털 통신은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요. 얘가 신호를 분석해가지고 깨진 게 있네. 그러면 다시 보내. 그래서 비트 퍼펙트 할 때, 그렇죠? 깨진 게 없을 때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디지털 통신의 어떤 기본 이론이거든요. 항상 에러 보정을 하고 막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디지털 오디오 통신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디지털 오디오 통신은 기본적으로 실시간성이에요. 내가 공연을 해야 되고, 내가 녹음을 해야 되고, 내가 방송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소코로노스라는 트랜스퍼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왜?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오디오 스트리머 있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오디오를 듣는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속도가 내 기가대로 온다 그랬지만, 오디오는 해봤자 메가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굉장히 고속으로 받아서 있잖아요. 에러 보정까지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버퍼에다가 계속 저장하면서 문제 뭐 해가지고 비트 퍼펙트 할 때 이제 플레이 시작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허접한 케이블이라도 됩니다. 그렇지? 그런 환경에 듣는 그 네트워크 스트리머. 근데 대신에 이제 나중에 인터넷도 나오겠지만 케이블이 들어오면 전 속도가 확 줄어들죠. 나는 분명히 집에 1기가를 하고 500메가를 했는데 갑자기 속도가 보면 100메가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 이유도 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래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실시간성이 중요해서 에러 보정은 기본적으로 안 해요. 그냥 큰 룰에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대개사들별로 버퍼 사이즈 있잖아요. 버퍼 사이즈 뭐 이게 정하는데 그 내에서는 뭐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근데
원론적으로는 에러 정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 전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류 정정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버퍼 내에서만 정도 이루어지는 이런 뭐 벌크 트랜스퍼 방식을 사용한 이런 RMA 같은 장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인 거고 이소코론더스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에러 정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면 내 강의에 대해서 가장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공연업자들이에요. 왜? 공연업자들이 일단 케이블이 길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험악한 환경 속에서 요즘에는 전부 다 이더넷 케이블로 한다든지 디지털 케이블로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믹싱 콘솔 자체가 지금 아날로그가 아니고 전부 다 디지털이에요. 전부 다 디지털이라고. 이게 지금 그 웨이브즈에서 나온 LV1이라는 디지털 믹싱 콘솔인데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다 이더넷으로 연결하거든요. 이더넷으로 다 스피커 이게 다 이더넷으로 연결해요. 이 연결해가지고 보면 무대에 있는 거하고 내가 옆에 듣는 얘기하고 이것도 이더넷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면 아 에러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이렇게 막 떠. 29만 1,300개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틱틱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이미 음질이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태고, 좀 있으면 이제 끊기기 직전이면 이제 공연업자들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지.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 공연업자들은 본능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들을 이더넷 케이블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케이블들을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환경에서는 이 케이블이 되게 그때 좋았어. 그럼 그거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깔고 이만큼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사실 이런 건 좀 덜 하거든요. 왜냐? 우리는 길게 쓸 일이 없잖아. 선이 짧잖아요. 그죠? 무드는 케이블이 짧으면 좀 문제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면 음질이 되게 나빠집니다. 근데 과연 집에서는 그러면 하나도 없냐? 그걸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이건 이제 뭐냐고 하면 실제로 집에서 쓰는 그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케이블로 USB 케이블로 해가지고 연결할 거잖아요. 그렇죠? USB 케이블로 가지고 연결하는데 그 케이블에 따라서 이게 끊기는 게 보는데 이 케이블이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도 USB 꼽는 데도 있고 뒤로 꽂으면 바로 마더보드로 바로 직결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꼽는 건 뒤에 안 좋습니다. 절대 그거 쓰지 말고 뒤로 해가지고 마더보드로 바로 꽂았어요. USB. 아니면 USB 허브를 쓰시라는 거지. USB 허브도 그냥 USB 허브 말고 전기가 공급되는 유전원 허브 있잖아요. 그럼 신호가 좀 더 뻥튀기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끊기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안 좋은 케이블로 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고 하면 앞에다가 PC 앞에다 꽂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소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인밥이 이러니까 이제 특수한 시그널 시그널 넣었어요. 그러니까 틱틱틱틱 튀는 거지. 이게 드롭아웃이라 그래가지고 탁 깨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케이블도 안 좋고 앞에다 꽂았을 때 지금 이렇게 생긴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확대를 시켜서 보면 이렇게 하다가 슉 가다가 탁 이렇게 튀죠. 그래서 한번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이쯤 보면 깔끔하게 나오죠. 똑같은 케이블도 이제 뒤로 하면 있잖아요. 뒤로 하면 없어지고 유전원 허브를 하면 또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뭐 이렇게 플레이 해가지고 혹시 USB 케이블로 연결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USB 케이블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PC로 가지고 내가 오디오로 가지고 뭔가가 하시는 분, PC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USB로 나갈 일이 많을 텐데, 그때는 유전원 허브를 쓰시든지 케이블 좋은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좋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 케이블하고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은 뭐가 다른가라는 거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어. 뭐가 아날로그 디지털인데 똑같이 생긴,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두께의 케이블이에요. 벨덴에서 나온 22AWG 두께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보통 보면 뭐 디지털 케이블 같으면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USB 같은 경우에는 표준에서 95ohm을 지켜라. 그렇죠? BNC 케이블, 동주 케이블은 75ohm을 맞춰라. 이더넷 케이블은 인터넷선 같은 경우는 100ohm을 맞춰라. 그 다음에 ASBU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115ohm을 맞춰라.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115ohm 뭐고 95ohm 어떻게 되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 멀티미터를 다이소에서 사라 그랬지. 딱 재보는 순간 0ohm이 딱 나오거든요. 뭘 재봐도 다 0ohm이 나온다는 거지. 이 115ohm 이런 것들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 우리가 디지털은 이렇게, 아날로그는 요렇게 가지면 디지털은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각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팍 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역이 사실 넓어야 돼요. 급격하게 바뀐다는 말은 이게 가서 수직으로 올리면 대역이 거의 무한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빠른 뭔가가 빨리빨리 바뀌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디지털 동네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빠른 시그널을 보내줬을 때 보이는 저항값이 다른 거예요. 요걸로 들어갔을 때 저항값하고 요걸 들어갔을 때 저항이 달라요. 그래서 요런 디지털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그 듣는 그 속도에서 보면 이게 110ohm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려면 좀 보통 기계를 못 재겠죠? 막상 115을 잴 때 케이블 끝단에서 끝단 저항계를 이렇게 재면 잴 수 있어요. 그러면 0ohm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115을 어디서 측정을 하나?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되는 장비가 뭐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즈도 있고 TDR이라는 타임 도메인 리플렉트 벡터라는 장비가 특수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라가 많은 동네 이게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이제 115인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프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사각 파형 입력했을 때 이게 임피던스가 이게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날로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40ohm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생기냐고 하면 115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네. 우리가 디지털 기계에다가 아날로그 케이블을 하면 임피던스가 하나도 안 맞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에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날로그 기계에다가 디지털 케이블 넣으면 어떻게 일이 생기냐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어. 실온을 가지. 뭐 엄청 좋다 이걸 떠나서 아무 문제는 없는데 디지털에다가 아날로그 케이블을 잘못 연결하면 임피던스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짧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생긴다는 게 아니고 해보면 문제 없던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피던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추천해주는 방식도 아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샘플 레이트별로 아까 이게 우리가 보통 96 이렇게 디지털 듣는다 그러면 48에서 190 정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레즈 전사비까지 듣는데 그러면 한 25메가 정도까지 가죠. 그렇죠? 25메가 정도 간다고 하면 임피던스가 매칭이 중요한 구간이 4분의 1파장 구간이기 때문에 3m 있잖아요. 케이블이 3m 이상 길어지면 이상인데 무조건 임피던스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더넷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가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5cm, 1m 이내까지가 한 요 정도 되더라도 임피던스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아날로그 케이블은 있잖아요. 아까 20kg죠, 우리 그렇죠? 사람이 들 수 있는 20kg 같은 경우는 3.7kg죠. 3.7kg 정도 가야 이제 한 3kg는 넘어가야 임피던스 매칭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케이블 임피던스 매칭이 아무 의미가 없고 디지털 동네에서부터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피던스를 만드는 요인이 뭔지 이제 이것만 들어보면 이제 이 오늘 강의가 거의 핵심이 여기서 다 끝나요.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 이게 아까 신호가 일로 들어가서 있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이 실드를 통해서 이제 리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동축 케이블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도선이 두 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에 신호가 두 개 들어가면 커피스턴스랑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말하는 임피던스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체가 어떤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이 일정해지면 딱 70ohm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더 좁아지면 커피스턴스가 커지면 임피던스는 더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이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막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75. 그럼 이 두 개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디퍼런셜이에요. 이거는 디플 D 마이너스인데 일로 가면 일로 오는, 일로 갈 때 일로 오는 건데 이 둘 사이 도선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간격, 도선 사이의 간격만 일정해지면 115ohm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블이 쭉 올 때는 같이 요 사이 간격이 있잖아요. 스몰 D하고 라이디 사이, D 사이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이 75ohm은 잘 와요. 사단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요 끝에 여기서. 그러면 요 안에 있고, 요 안에 유전체가 있고, 바깥에 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납 때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이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임피던스가 확 바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구덩이에 꽂혀. 군형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꽂히지가 않는다고. 그런데 좋은 단자들 같은 경우는 비록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벌어졌지만 요 사이에다 뭐를 채워 넣어 가지고 있잖아요. 75ohm이 그대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좋은 케이블하고 좋은 단자라는 거지. 케이블이 아니고 단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트위스트 페어 같은 경우는 이거 꼬는 거 있잖아요. 이 사이 간격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USB 케이블이 풀어져 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서 풀어져 버렸잖아요. 다 풀어져 버렸네? 그럼 이 사이 간격이 요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임피던스 이제 다 개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케이블도 요 사이에다가 뭔가를
끼는 뭔가 장치가 해가지고 유전체를 바꿔가지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는 것 이런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좋은 단자이면서 좋은 우리가 케이블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요 사이에 뭔가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막 사람들 보면 아날로그 케이블 이야기하는 게 지금 디지털 케이블 이야기하는 거. 여기 뭐 케이블 만들어준 아저씨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뭐 임피던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날로그일 때는 아까는 3.7kg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아무 디지털 케이블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 이전에 KT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규격에 보면 여기서 풀어진 게 1.3cm 이하로 풀어져야 돼 있어. 왜냐하면 이 다 풀어져 버리면 임피던스가 엉망이 될 거잖아요. 얘가 100ohm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 개판인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지는 게 많으니까. 또 버리고 또 버리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KT 아저씨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하면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일기가 했지만 좀 속도가 늦게 들어. 임피던스가 하나도 안 맞는. 실제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문제 없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갑니다. 표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표준에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이런 거랑 비슷한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실제 이게 아까 왜 꼬아준다 그랬잖아요. 꼬아주면 바깥으로 전자기파가 방사되는 것도 적을 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적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디퍼런셜일 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차동 실험할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꼬아줬어요. 그러면 이게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면서 그렇죠? 얘는 왜 일정해지냐? 이 케이블 두 개를 본드로 시켜놨어. 본드로 붙여 놓은 거예요. 이 본드로 돼 있는 케이블이 비싸. 본드 처리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 케이블 본딩이라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구불텅 하더라도 좀 덜하겠죠. 그렇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벌어져 있죠. 세게 뭉치지니까 붙여 있고요. 임피던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왜? 케이블이 본딩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더한 거는 아까 말씀은 이거 이제 구불텅거렸어. 이렇게. 구불텅. 집에 있으면 이렇게 이게 딱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쫙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분이 그려낼 줄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면서 완전히 달라져 있죠. 얘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본드 대응에 붙어 있는데 반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케이블들은 쓰실 때 내가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만약에 완전히 너무 연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일단 안 좋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이 마진인데 이만큼 마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치고 올라가죠. 기준에도 이미 초과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드 있는데요. 오디오 차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했던 이야기니까 이게 실드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가 요 안에 안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에서만 하더라도 총 8가닥이 들어가 있거든요. 쌍씩 4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희한하지. 여기 일로 막 다 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잖아요. 병렬로 여러 개 가니까 막 기가 때까지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터넷 속도가 빠르잖아. 그래서요. 예. 근데 이렇게 사실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꼬아놓은 거예요. 이 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전원선도 꼬아라 그랬죠. 이 꼬아야 옆으로 안 넘어간다고 이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꼬아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실드를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실드를 시켜줄 때 이게 사실 반복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 실드가 좋다고 그랬고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브레이드 실드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항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알루미늄 실드인데 이게 알루미늄이 우리가 집에서 알루미늄 쿠킹 호일은 양면이 다 알루미늄인데 이런 거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알루미늄 한쪽에는 절연체가 돼 있어요. 이쪽은 이거는 하얀 거 이거는 알루미늄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이로 다 치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붙여야 돼요. 호일 처리를 할 때. 그래서 이걸 아까 브레이드 실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벨덴이 갖고 있는 특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런 것도 특허가 되나?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호일 실드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수에서 유리하고 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에서 유리하고 호일하고 브레이드 두 개 다 쓰면 전 대역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뭘로 측정합니까? 물어봤잖아요. 이걸로 측정해요. 이게 VNA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 억대가 넘고요. 이 야매로 돼 있는 것들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야매로 돼 있는 거는 야매로 돼 있는 것보다는 좀 아는 사람 좀 쓰기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비싼 게 아니고 요 앞에 돼 있는 나중에 이게 어댑터 있잖아요. 어댑터가 종류별로 다 케이블이 종류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더 비싸. 그게 뭐 한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뭐 개당 100만 원 가까이 뭐 이렇게 하니까 측정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애다가 쓰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거 6기가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봐야 이제 115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커넥터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케이블이고 여기서 커넥터예요. 그렇죠? 그럼 커넥터가 팍 튀는 거 있죠. 이런 커넥터 부분이 팍 튀잖아요. 그러면 커넥터에서 납땜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임피던스가 팍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마진인 거예요. 플러스 마진. 국제 표준 인정한 플러스 마진, 마이너스 마진이 이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속도별로 있잖아요. 속도가 점점 높아질 때 우리가 뭐 48km 샘플링 192, 384에 따라서 임피던스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고 반사 손실 들어간 게 그대로 잘 들어가냐 튕겨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죽이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요. 잘 보면 이제 요런 한번 주심해 보십시오. 요걸로 가지고 이제 보는 것들이 있고 또 이더넷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이더넷 케이블만 전문적으로 보는 장비가 있어요. 인터넷 서본 있잖아요. 케이블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어댑터는 내가 cat 5E다, cat 6다, 6A다, 뭐 그다음에 cat 8이다. 이거에 따라서 어댑터가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디지털 케이블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USB 막 꽂아 쓰고 뭐 디지털 케이블도 광도 막 꽂았다 뺐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많이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표준에서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USB를 할 때 얘가 카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천 번 이상 못하게 하면 얘가 카운터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쓰면 쓸수록 있잖아요. 접점 저항이 커져가지고 아날로그일 때도 있잖아요. 0.몇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디지털일 때는 치명적입니다, 이게. 근데 내 USB 이거 보면 끄떡끄떡끄떡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여기 마우스 이거 보면 끄떡끄떡 하는데 마우스는 이거 어쩌다 한번 클릭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속으로 갈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많이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그러면 넣었다 뺐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적게 넣었다 뺐다 해라. 두 번째는 노트북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브 있잖아요. 허브에다가 넣었다 뺐다 많이 하고 나중에 허브는 버리면 되고 또 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케이블 같은 여러 가닥 선이 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총 8개가 나오죠.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선들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 기준 내 위에다 올라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는 크로스토크 위에를 보는 크로스토크 양이고 이거는 이제 튕겨서 나오는 걸 보는 건데 크로스토크는 이 선이 저 선으로 이렇게 얘가 얘를 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출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출시가 많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실제로 제가 벡터 네트워크 언더라이저하고 아까 이더넷 분석기 장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AS-EBU 케이블이죠. 디지털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찰칵 이렇게 꼽히는 거. 그걸로 가지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AES라는 단체에서 있잖아요. 케이블의 물리적인 사양, 요거 커넥터의 사양이 다 적혀져 있어요. 지켜줘야 돼. 얼마 정도 두께를 해야 되고 실드가 얼마 정도 돼야 되며 뭐 저항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건데 임피던스는 1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은 요 한도 내에 들어오면 한 100m 정도까지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도 이거보다 진짜 110에 딱 맞추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요 정도에서 한 100m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진 걸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들어 본 건데 그냥 이거는 얘는 벨덴 케이블에다가 이게 뉴트리 이게 산 거예요. 사인도 있겠죠. 요 안에서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속 정해보다가 나중에 찾은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문제가 여기까지 거의 문제가 없이 여기도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많이 남고 속도별로도 이렇게 다 되는 이런 걸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벨덴 케이블인데 이게 어댑터가 스위치 크래프트 어댑터거든요. 팍 튀죠. 여기 이제 뭔가 안에서 납땜할 때 뭔가 뭐 사단이 벌어지고 엄청 비싼 단자거든요. 근데 이게 케이블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케이블 업자 따로 있고 커넥터 업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벨덴 좋은 거 썼고 뉴트릭 좋은 거 썼는데 납땜은 그냥 하는 거지. 내가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근데 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안전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턴스라고 그랬죠. 커피턴스의 간격.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유전체를 집어넣을 건지 하는 이런 것들이 생 거지. 은이고 그건 이제 저항을 차지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뉴트릭에다 벨덴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디지털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날로그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밑에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면 한 번씩 보면 뚝뚝 끊깁니다. 이게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BNC예요. BNC는 이렇게 해가지고 동축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 돌려가 착각 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3옴 이내로 들어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거의 1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웬만한 좋은 기기들은 다 이런 걸 사용하고 계측 장비 다 이런 걸 사용하죠. 이 케이블이 최고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만큼 이렇게 표준이 얇게 해가지고 이거 들어온다고 겁나게 고생 많이 했겠죠. 요새 들어오게끔 어쨌든 만들어 본 거예요. BNC 케이블이요. 그냥 일반 메이커하고 뭐 카나레하고 그 품질 차가 좀 많이 나요. 카나레는 뭐가 이게 케이블이 이제 좋은 회사들이 좋게 이렇게 이거는 순수하게 이 벨덴 케이블이 갖고 있는 특성이 딱 75mm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벨덴 케이블이 양심적으로 잘 판 거죠. 근데 이거 아닌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단자는 그러면 뭐 무조건 어느 회사 가서 무조건 좋냐? 작업을 잘해야 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일단 좋은 부품도 중요하지만 내가 작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라는 게 내가 뭐 해놓고 나서 내가 장비를 보면서 이 제대로 됐구나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비싼 장비들이기 때문에 확인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 BNC인데 저가선열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막 이렇게 튀지 않습니까? 이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은 팍 튀죠. 그럼 이쪽에 이제 뭔가 납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거를? 눈으로 쳐다보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통신자배가 아까 유발되는 겁니다. 다음에 SPDIF입니다. SPDIF는 굉장히 짧게 쓰는 동축 케이블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짧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큰 그 마진은 좋기 때문에 절대 길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만큼 마진이 큰데 우리 또 잘만 만들면 아까 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게 납땜을 하고 압착을 해봤거든요. 혹시 찾아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게 압착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지. 납땜보다는 잘하셔야 되는 거지. 뭐 납땜도 잘못하면 말자꾸는 거고. 내가 납땜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납땜이라는 게 납의 양이 조금만 해도 있어야 간격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 떨리면 수미리만 바뀌더라도 이게 조금 바뀌어가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근데 USB로 넘어갈게요. USB는 그 2.0 있고 3.0에서 USB가 3.0 같은 경우에는 2m 이내에 무조건 쓰라고 되어 있고 2.0 같은 경우 5m 이내에 쓰라고 표준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원 플러스 마이너스 15% 내에 들어와야 되고 케이블선의 이 실드 저항 같은 경우는 0.65 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전압 강화가 0.25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거 신호선 같은 경우는 28AWG보다 두꺼워야 되고 안에 있는 전원선 있잖아요. USB가 충전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8AWG보다 두꺼워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USB 케이블 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두꺼워져야 됩니다. 여기가 전시가 안 돼 있네. 좀 두껍습니다, 이거. 좀. 근데 우리가 보면 USB 케이블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엄청 얇은 거 이런 거 쓰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제 국내 회사에서 만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쫙 가죠, 그렇죠? 이렇게 가고 얘보다 마진으로 노란 선이 요 파란 선 밑으로 이렇게 쭉 돼가지고 있고 반사 소실도 요 기준보다 한참 밑에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 표준에서 나오는 요 직경이 이 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한 5m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케이블이 이 케이블입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3m짜리 이제 케이블인데요. 두껍고 막 굉장히 있어빌리티입니다. 있어 보이죠. 그런데도 이게 막 삽입 손실도 엄청 크고요. 근데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저가형 5m짜리 케이블인데 이거 계속 이렇게 커지죠. 이거 끊김도 굉장히 심하고 아까 제가 그 동영상으로 본 툭툭툭툭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아까 신호음일 때 뚝 하니까 들리지. 그냥 음악 들 때 뚝 하나 뜨는 것들은 음악 속에 숨겨져 가지고 몰라요. 그렇죠? 음악이 막 딱 그거 있는데 그 순간에 미세하게 띡 있는 게 잘 몰라. 근데 내가 특수한 신호음을 넣어 가지고 삐틱 이렇게 하면 조금 들리겠죠. 굉장히 짧은 그 USB 케이블인데 이거는 막 말도 안 되는 건데 짧으니까 그래도 겨우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길어졌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면 주는 이거 오디언트사에서 주는 건데요. 이거 1m 이하의 사이즈 방금 그냥 보면 0.8cm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짧게 주냐는 거지. 길면 문제가 생기니까. 짧게 이렇게 주는데 이 보면 이렇게 달달 말려 있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구불텅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 번 접었고 두 번 접었고 세 번 접고 세워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접은 거랑 똑같이 나와. 근데 여기다가 케이블 타이를 쫙 묶어가지고 하면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둥글게 이렇게 말든지 좀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 케이블은 꺾이면 안 돼요. 디지털 케이블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빠른 사각파가 굉장히 겁나게 빨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이더넷 케이블인데 인터넷 선인 겁니다. 지금 테넷에서 새로 나온 거 위에 전시된 게 이 녀석인데요. 캣6A 케이블인데 이게 아까 이제 크로스토크 양입니다. 이게 각각의 한 가닥 선들이거든요. 양 네가닥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 기준 위에 다 놀고 있죠. 기준 위에 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리트노스라 가서 임피던스가 제대로 맞아서 튕겨나오는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기준 위에서 다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있으면 아시겠어요.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없다. 이게 텔레가터너라고 캣8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두껍고 막 되게 있어 보여요. 막 빡빡하고 와 이거 많이 겁나게 좋아 보이는데 DIY 씬에서도 겨우 턱걸이로 이제 걸리고 있죠. 이거 내가 말하면 좀 안 되겠죠. 어쨌든 딱 봐도 아시는 케이블일 텐데 캣6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겨우 턱걸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명회사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좋게 만들어진다고 반드시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샀는데요. K8이래. 근데 5A도 겨우 이렇게 돼요. 쓴 거짓말쟁이. 엄청 두꺼워요. 뭐 있어 보이죠? 실질은 안 이렇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거는 캣5A도 교육을 통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속도가 늦어지게. 얘는 이제 062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062 사면 IP 타임 이야기하면 돼요. 어쨌든 062 사면 끼워주는 건데, 이거 이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062 속도가 왜 이렇게 늦지? 막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가 통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임피던스 매칭이 중요하다. 1번이 임피던스 매칭이에요. 1번이. 아까 90옴, 110옴, 75옴 막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은 실시간 전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그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거 잘 이쪽에 대해서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시간 충분하네.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좀 어려운 이론이잖아. 그 인터넷 가보면 이제 너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내 통신공학 박사다시 그러면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면서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디지털 통신에만 아는 사람들이 디지털 오디오를 대한 규격조차도 사실 관심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오디오 동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이게 오디오 케이블 다 똑같아.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나오면 나오지. 그 사이가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거나 사면 그냥 마트 가서 그냥 쿠팡 테무 알리에서 사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봤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공개를 안 하거든. 제가 아까 USB 케이블 가지고 틱틱 튀는 거 그거 몇만 뷰가 봤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주기표 대표님이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강의까지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잘 몰라 있는 쪽으로 다 똑같은 거야 막 그러면서 다 그거 다 사기고 막 케이블도 다 상이고 뭐도 사기고 다 사기고 막 집에서 듣는데 오디오 스트리머든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듣는 다 음질 다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오늘 내가 클럭하고 지터 이야기를 뺐는데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디지털 동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다 됐으면 왜 디지털 케이블을 2m밖에 못 쓰라고 그러고 3m 쓰라고 그러고 5m 쓰라고 그게 왜 나왔겠어요? 무한정 쓰지 그냥. 그렇게 완벽하면. 그래서 케이블 길이는 최대한 짧게 사용할수록 좋고 굵게 사용할수록 좋고 연소모드는 강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굽혀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웬만하면 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케이블 자체 그보다는 이게 단자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 단자에서 다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케이블 좋은 거 썼네 그러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리고 납땜보다는 압체기 정도 유리하고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케이블 사용이 권장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강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측정 데이터를 좀 더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뻥이라 그러던데 그리고 그걸 제조사들도 국내 업체들도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업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스피커도 옛날에는 에이 스피커 저거 뭐 측정해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아주 겁나게 섬세하게 측정을 하는 데이터가 해서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많이 까발려지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점수로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시기까지 이제 왔다라는 거죠. 케이블도 이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진짜 과학인 거지. 스피커는 어렵지만 케이블이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딱딱딱 해가지고 좋은 장비라고 하는데 보면 다 보이는 건데 너무 여기서 이제 사자가 너무 들어가는 동네 너무 많고 뭐 있는 게 많은 거지. 내가 여기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또 플레인즈 입장도 곤란해질 것 같아서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질문 있으면 줄 받겠습니다. 박사님 네. 집에서 납땜하시 자장하실 때 케이블 자장할 때 집에서는 안 하는데 사무실에서 하는데 사무실 하실 때 유연납을 쓰세요? 아니면 유연납을 쓰세요? 아니면 은 포함된 뭐 납선을 쓰시는? 저는 제가 하나 우리 직원이 하는데요. 이거 좀 이야기해 줘. 무슨 답을 많이 써. 작업 소프트웨어에 유연납 쓰고요. 좋은 거 만들어야 되는 유연납 씁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기본 잘 안 합니다. 납땜질은. 저도 좀 문의할 게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이더넷 케이블 중에서요. 네. 그러면 뭐 CH 뭐 기상 캣. 인증하던 것 네. 네. 중에 뭐 서버용으로 쓰거나 그런 케이블이라면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캣 5E부터는 사실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 캣 6A 정도가 아마 제일 괜찮지 않나. 캣 6A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뭐 내가 뭐 야외 공연을 하더라도 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캣 8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서버용에서 쓰는 것 정도로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캣 6A를 만족시키는 거라 하면 뭐 우리 오디오 씬에서는 거의 뭐 흘러 넘칠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 JBL 스피커 양쪽에 있는 걸 원래 메뉴를 보니까 5E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네. 사무실에서 그 연결을 할 때 제가 전산을 넣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튀더라고요. 튀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연결을 다 찍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4m 이상 갈 때 안 튀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는 연결이 없더라고요. 아, 사실은 네. 네트워크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네. 그래서 유명사에 조금 비리들을 샀는데도 약간씩 튀고 원래 오리지널 갖고 온 거는 메다수가 2m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m 안에서는 그 오리지널 케이블은 문제가 없었는데 네. 제가 공간을 조금 넓혀서 쓰고 지금 이더넷 케이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해삭 한번 써보십시오. 좋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카테고리는 거의 믿을 수가 제가 보기엔 없는. 네. 방법으로 쓰는 아까 거예요. 5E라고 했는데 6A 정도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무 회사 거나 사용하지 말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회사 제품 걸로. 네,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네. 이더넷 케이블에서 네. 임피던스가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케이블 만든 업자들이 이제 뭐 자기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거는 3중 차폐했다, 뭐 4중 차폐했다 이걸 얘기하는데 차폐는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이더넷 케이블을 우리가 구매할 때 그 사는 요인, 선정한 요인이 차폐를 많이 한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왜냐 그러면 아까 전원 케이블도 이야기했잖아요. 전원 케이블은 기본적인 목적이 전력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1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면 어떤 케이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력 전달하면 케이블을 굵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럼 왜 비싼 것들은 왜 전력 케이블이 이렇게 비싸냐? 그럼 그래서 사기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차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차폐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거든요. 전원 케이블에 차폐요. 예, 전원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어떤 케이블도 있잖아요. 신호선을 보면 신호선 아까 임피던스 매칭 디지털 케이블 한정돼서 볼게요. 임피던스 매칭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드가 얼만큼 좋아지냐라는 것들은 외부에서 뭔가가 전자기 이제 막 들어올 때 있잖아요. 얘가 얼만큼 막아내고 하는 것들은 그게 일단 플러스 알파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표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까 임피던스 매칭이 제일 1번이고 실온을 뜯어내는 관점에서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차폐가 되는 것들은 외부에 좀 더 얼마나 더 이제 강인하냐에 대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고 점점 비싸집니다. 이게 모든 오디오 시장이 다 그렇다고 봐요. 아날로그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제 이제 공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에 신호선만 입장을 보는 거, 신호선은 어느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예. 물론 그것도 뭐 안에 안에 그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뽑아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섬세하게 소리가 다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자꾸 그 데이터선 요것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차폐성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소리가 진짜 달라지거든요. 근데 달라지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리가 달라지는 건 사실 전원 때문이에요. 케이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전원하고 케이블이 다 묶여 있는 거거든. 뭔가 전원이 나빠가지고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있고 험노이드가 막 끼고 있는데 그때 어떤 케이블들은 그걸 차폐를 잘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안 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케이블들은 그냥 표준대로 해가지고 나는 근데 데이터만 정확하게 까면데 차폐를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폐라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말도 안 되게 이제 많이 해가지고 뭐 3중, 4중, 5중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좀 너무 오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껍고 이렇게 차폐를 잘한 케이블들이 사실 너무 억울하죠.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을 해주되 너무 비싸게 받아 먹을 때는 약간 이렇게 야지를 약간 넣고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